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감정평가 관계법규 고합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잡아둘 것. 우리 전 시간에 우리가 잡아둘 게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우리가 요약이라는 게 참 짧아요. 이 한 시간 안에 어떻게 요약을 할 건가.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잡아봅시다. 자,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네 문제가 출제돼요. 항상 자, 공부를 하실 때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하고 부동산 등기법은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면서 대장을 관리하는 데가 지적소관청이죠. 등기부를 관리하는 데가 뭐예요? 바로 등기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바고 부동산 등기법에 연관을 지으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등기. 우리가 간평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등기라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의 절차들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 봐봐요. 자, A가 B한테 집을 우리가 팔았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이제 매도인이죠. 매도인이고 이 사람이 매수인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에서 이 사람은 이제 일반인이 되고 그래서 사인이 되고 이 사람은 사인이 되겠죠. 사인이. 그러면 이 사인과 관련돼서 이 사람은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등기 의무자가 탄생하게 돼요. 그럼 이 두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당사자라고 그럽니다. 자, 당사자가 그러면 어디로 가죠? 바로 등기소로 왔다고 생각해봐요. 등기소. 등기소와 관련돼서 그러면 등기소에 뭐하러 왔어요? 바로 신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청. 그래서 당사자 신청이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사자 신청은 둘이 갖다 공동 신청이 되고요. 혼자 가면 단독 신청이 돼. 뭐 항상 우리가 등기의 어떤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이야. 일련의 과정들이니까 일단 요거부터 머리에 흐름을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한 시간에 이제 등기를 팔아서 집을 팔아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 처리 문제를 적어놓은 게 이게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 되겠죠. 아마 이 사람이 이제 당사자가 자 컴퓨터를 잘해요. 그럼 집에서 신청하면 방문 전자 신청이 되겠죠. 직접 방문하면 방문 신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소에 신청을 하러 왔어요. 등기소에 신청하러 왔으면 등기관이 뭐 있죠? 앉아 있죠. 등기관한테 이제 접수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접수를 하게 되면 이 접수와 관련돼서 이제 등기관이 이제 처리를 하겠죠. 뭘 하겠어요? 각하한지 한지. 각하라는 것은 거부 처분을 이야기하겠죠. 거부 처분. 각하라는 것은 거부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등기관이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죠. 보충하고 정정을 할 수,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사자가 여기에서 등기를 뭐예요? 취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취하. 그래서 이제 각하도 없고 보정도 없고 취하도 없어. 각하라는 것은 무슨 처분? 예, 거부 처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거부 처분이라는 것은 거부 처분을 함부로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 29조에는 뭐라고 써놨느냐? 각하사에 대해서 11개를 열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1호라는 게 이제 간헐 위반이 되고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가 되는 겁니다. 특히 2호 관련돼서 그렇게 29조 1호와 2호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잡아야 돼요. 1호와 2호는 왜 잡아야 됩니까? 바로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절대적 무효. 그러면 3호부터 11호까지는 상대적 무효가 된다. 그러면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 무효로서 설사 등기가 됐더라도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 말소하게 되고요. 여기에 불만이 있으면 언제나 모의 대상이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하도 없고 보정도 없고 취하도 없어. 그러면 등기관이 어디에? 등기부에 기록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록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등기부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시 등기부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할 거고. 자, 등기부에 기록하면 이제 뭐예요? 등기관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등기가 완료됐다면 자, 등기 기록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교합을 하게 돼요. 교합. 그러면 교합을 하게 된다. 옛날에 갖다 대면 교합은 뭘까요? 교합은
교합은 바로 옛날에 날인에 해당돼. 지금은 전산 등기 보니까 뭐예요? 도장 찍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등기관할 때 식별 번호를 부여해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다. 이걸 교합이라고 그래. 교합이 되면 이제 완료되겠죠. 그러면 완료된 절차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완료됐으니까 첫 번째 등기부에 이제 기록이 되면 완료된다. 그럼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어.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의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해. 그래서 제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바가 부동산 등기법은 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영수증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말할 때는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실무생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바로 이거는 실무상으로는 이제 권리증이라는 말을 써주게 되죠. 그래서 등기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게 되고,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마지막으로 세금을 걷어라 가세 자료를 송부하게 되겠죠. 세금을 가세 자료 송부. 그러면 가세 자료 송부하면 이제 등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무슨 신청을 배우게 돼요? 이의 신청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의 신청에 대해서 앞에 빠졌다. 그러면 빠지면 이제 보칙이죠. 보강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착한 사람은 상 주고 나쁜 사람은 벌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벌칙이라는 게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란, 그러면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하는 것, 기록하는 것,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등기소는 뭐라고요? 신청이고, 등기관은 접수고, 등기부는 기록이라는 거야. 그래서 등기가 교합하게 되면 완료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 이렇게 머릿속에 이 시스템을 구조를 형성해 줘야 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등기법을 배우면 뭐예요? 등기법 총칙 부분이 나오겠죠. 그러면 등기법 총칙 부분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물적 설비에 대해서 물적 설비, 인적 설비와 관련돼서 인적 설비인 등기관에 대해서 배우고, 등기소에 대해서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등기부와 관련돼서 그래서 등기관, 등기소, 등기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일련의 과정으로서 등기, 그러면 등기 절차 총론 쪽으로 우리가 가겠죠. 등기 절차 총론. 어떻게 등기 절차가 이루어지는 건가? 이렇게 돼서 등기 절차 총론으로 나눠지고, 여기에서 이제 등기부의 구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표제부, 즉 표시 등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표시 등기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각종의 권리의 등기, 각종의 문제, 각종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죠.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배울 거는 각종 권리라는 것은 어디냐? 그러면 권리라는 것은 뭐라고 배웠죠?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다. 권능이라는 것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걸 권능이라고 그럽니다. 권한이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이게 권한이 돼요. 그러면 권한이란 어떠한 행위를 우리가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게 권한이에요. 사실 우리 관계법규를 배우는데 권리라는 개념과 권능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권한의 개념과 권한의 개념을 모르면 이거는 법을 배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권리라는 것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등기법은 뭐냐? 등기를 어떻게 해? 우리 이제 등기소에 가면 등기관이 있죠. 등기관이라는 것은 뭘까요? 등기관이 있죠. 우리 짜장면 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짜장면 배달부 아저씨가 있죠. 그러면 배달부 아저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죠. 그럼 등기의 대의 목적은 거래의 신속과 거래의 정확을 염두에 두는 거죠. 그래서 등기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속성이 떨어지면 뭐가 떨어져요? 정확성이 떨어지죠. 정확성을 높이면 신속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신속성과 정확성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건가? 이게 바로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의 대목적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에 대해서 주로 이제 우리가 출제되는 것은 출제 포인트는 주로 이런 것들이겠죠. 우리가 이제 등기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잡아두고 들어가자. 등기부가 뭔지 이걸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등기부까지 설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요 주어진 시간에 한번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 표제부라는 거야. 표제부. 자, 표제부와 관련돼서 표제부. 그러면 표제부. 요게 이제 갖고고요. 요게 얼부가 되는 거야. 갖고 얼부. 자, 표제부를 뭐라는 거냐? 표제부는 부동산의 신상이야. 신상. 그래서 이제 신상이 나온 거고, 요 갖고라는 것은 소유권이야. 소유권. 소유권은 기록되고요. 얼굴은 소유권 이해의 권리라는 거야. 그럼 이걸 제대로 해서 봐봐요. 표제부야. 표제부 기록, 갖고 기록, 얼굴 기록.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등기 기록이라는 거야. 등기 기록. 자, 등기 기록이 뭐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표제부 정보자료, 가구 정보자료, 얼구 정보자료. 그래서 공통점은 등기 정보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등기 정보자료. 자, 등기 정보자료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첫 계약을 배우듯이 우리가 표제부도 두 기록이 되면 안 돼요. 한 기록이 돼야 돼. 이것도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이 돼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1부동산 매등기, 1등기 기록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그러니까 표제부도 한 기록이 돼야 되고, 가구도 한 기록이 돼야 되고, 얼구도 한 기록이 돼야 돼. 가구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죠. 표제부라는 것은 사실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이 뭐냐? 이게 바로 물건 중심으로. 그래서 물적 편성주의. 그러면 물적 편성주의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소유자 중심이 아니라 물건 중심으로 등기부가 편제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무슨 편성주의다. 물적 편성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표제부에 대해서는 등기를 강제하게 되겠죠. 그래서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라는 거 잡고 1개월. 자, 여기에 대해서 60일의 등기를 강제하고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여기에 대해서 가구 얼구에 대해서 명의신탁에서 3년의 등기를 강제해. 그러면 등기는 1개월, 표제부는 1개월, 요거 갖고는 60일, 특별조치법, 요거는 등기법에서, 요거는 이제에서 명의신탁에서 3년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묶으니까 바로 우리가 드디어 뭘 탄생하게 되느냐? 바로 등기부가 탄생하게 돼. 자, 등기부라는 것은, 그러면 등기부라는 것은 표제부 갖고 얼구, 그러면 갖고, 표제부 갖고 얼구, 그래서 세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야. 세 부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둘 거는 여기에 대해서 집합 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일명 아파트라고 하면 집합 건물이죠.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집합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우리가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간평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하나 더 있어요. 거기에 한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있고요. 갖고 전유 부분 표제부가 있고 갖고 얼고. 그래서 집합 건물은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표제부라는 것은 권리의 사실이, 여기는 사실이죠. 갖고 얼구는 뭐예요? 여기에 권리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갖고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로서 그래서 권리가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한 정명사가 바로 권리증이 되겠죠. 그래서 권리증 요 의미를 하나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권리증과 관련돼서 우리가 일명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등기필 정보라고 그래. 등기필 정보. 그러면 등기필 정보가 뭐냐? 여기 일종의 영수증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둬야 돼요. 자, 새로운 물건 사면 영수증 작성해 주죠. 등기필 정보. 그래서 새로운 권리자가 자, 추가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그래서 작성하는 정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등기필 정보라는 거. 그러면 등기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를 뭐라고 그런다? 등기필 정보다. 이렇게 연결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표제부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그래? 사실의 등기라고 그러고 갖고 얼구의 등기를 권리의 등기라고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등기부란, 그러면 등기부라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이야.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부는 거기에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등기부를 다 기초 배양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 등기와 관련돼서는 등기는 대표적으로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저당권의 대상은 등기되고 등록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한편 문제에서 특히 민법에서 학교론이나 이런 문제가 하나 출제되죠. 임목등기부는 어때? 등기가 되어 있잖아. 그러면 임목등기는 소유권의 대상도 되고 저당권의 대상도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표시 방법, 일종의 명인 방법이죠. 그럼 명인 방법이면 임목은 소유권의 대상은 될지언정 바로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거. 이렇게 연결이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요거는 등기부예요. 등기부에 대해서는 전산 등기부죠. 그럼 전산 등기부에 대해서는 바이러스를 먹을 수 있죠. 이게 바로 등기부 부본 자료예요. 등기부 부본 자료란 일명 요거에 대해서 보조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를 뭐라고 그러냐? 이게 바로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그래. 등기부 부본 자료와 관련돼서 이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이제 등기 기록.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 제2조의 등기부가 뭐냐? 등기정보 자료. 자, 여기에 대해서 등기부가 뭐냐? 그러면 자, 표제부 갖고 올고 세 부분으로 편성된다. 여기에 대해서 등기부 부본 자료가 뭐냐? 보조기억 장치.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등기필 정보.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이걸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죠. 그러면 우리가 등기란 자, 부동산 등기란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하는 것 기록하는 것.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자, 접수 시점하고 기록 시점을 비교해봐요. 과거에는 이제 기록 시점에서 효과를 인정하게 되면 이 접수 시하고 기록 시의 틈이 공백이 뚫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기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접수 시로 소급해서 이렇게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의 효력 발생 시기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때는 접수한 때로 소급한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등기부의 완료 시점은 즉 교합한 때야. 그러면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죠. 접수 시기, 저장된 때, 접수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등기 완료 시기는 즉 교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 즉 표제부 갖고 올고 표제부와 갖고 올고에 기록하는 것.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 정부에 즉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하는 것, 기록하는 것. 그럼 여기는 표제부는 사실이죠. 갖고 올고는 권리죠. 권리가 많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자,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는 거야. 우리 지적 파트는 지적, 즉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사실관계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완화되어 있다는 거야. 항상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과 부동산 등기법은 꼭 함께 같이 공부해줘야 돼. 전문을 정리할 때. 자, 그러면 등기란 국가기관이 등기하니 등기소에 등기부인 보조기억장치에 전산정보 처리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것, 그러한 기록 자체를 말한다. 왜 기록일까요? 바로 전산 등기부니까. 이번에 등기부와 관련돼서 등기부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 자료를 등기정보 자료 바로 이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등기부가 넓어요? 등기필 정보 등기 기록이 넓어요? 등기부가 넓죠. 등기부 안에 뭐가 있죠? 등기 기록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등기부란 전산정보 처리에서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으로 편성하는 것. 그 편성 동그라미 있잖아요. 자, 3번의 등기부 부본 자료다. 그러면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 자, 전산 등기부는 바이러스를 먹을 수 있죠. 그래서 파일을 복사해 놔야 돼. 그게 바로 등기부 부본 자료라는 겁니다. 자, 4번에 이제 등기 기록과 관련돼서 등기 기록이 나와 있죠. 그러면 등기 기록이란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한다. 5번과 관련돼서 등기 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 새로운 동그라미 쳐놓고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이걸 뭐라고 해? 등기 필 정보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제2조에 등기 기록, 그 다음에 등기부, 그 다음에 등기부 부본 자료, 등기필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그 다음에 소멸, 이렇게 해서 소멸. 우리가 이제 실체법 하면 일명 민법을 이야기하겠죠. 민법은 내용을 해석하는 거니까. 자, 우리 절차법 하면 대표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을 지칭하죠. 부동산 등기법은 또 물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건과 관련돼서. 자, 부동산 등기법은 특히 물건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절차법, 그 다음에 민법은 실체법이 되죠. 그러면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가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절차법상 권리변동과 관련돼서 이것도 우리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숙지할 때 보설, 이변, 처서 이걸 잡아놔야 돼요. 자, 보전이라는 것은 갑구를 자,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처음으로 개설. 갑구를 처음으로 개설한다. 그러면 지금 갑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니까 이 갑구가 뭐예요? 소유권이죠.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라는 거야. 그럼 여기를 최초로 개설하면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설정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거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설정이라는 의미를 쓰게 돼요. 그러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뭐냐? 우리가 바로 제한물건들이 있죠. 그래서 제한물건과 관련돼서 우리 또 용익물건이 있고 담보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용익물건은 지상권을 설정한다. 지역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담보물건과 관련돼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죠. 자, 유치권 설정, 질권 설정, 저당권 설정. 설정이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해 주는 것. 자, 이전이라는 것은 이거는 주체가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의 변동이라고 그래. 자, 주체라는 것은 우리가 인이야. 인에 대해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죠. 그래서 주체의 변동일 때는 이전이라고 써요. 자, 변경이라는 것은 바로 객체가 변동이 됐을 때 객체 변동, 그 다음에 권리 내용 변동이죠. 권리 내용의 변동을 가져왔을 때 이때는 변경이라고 그래. 자, 처분의 제한과 관련돼서 우리 처분의 제한 그러면 제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가압류가 가처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가압류라는 것은 이거는 피보전 권리가 검전이고요. 가처분 등기는 피보전 권리가 검전 이해의 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을 구워줬다. 그러면 채무자가 1억을 변제를 안 했다. 그러면 채권자는 그러면 채무자 재산을 뜯어서 그때는 가압류로 한다는 거. 그게 검전이라는 거. 가처분은 검전 이해 권리가 되고요. 자, 소멸은 소멸로 빠져.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봐봐요. 여기 이제 요거 부분에 갑구를 최초로 개설하면 보전, 요걸 최초로 개설하면 설정이 되죠. 그러면 이제 개념을 잡았으니까 A가 B한테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설정이죠. 전세권 설정이 되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A가 B한테 설정을 해줬으니까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가 되겠죠. 근데 B가 C로 바뀌어서 전세권 이전 등기, B에서 C로 바뀌었죠. 주체의 변동이죠. 여기 1억이 바뀌었다. 전세권 변경 등기가 되는 거예요. 자, 아무래도 우리 등기법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니까 이 보전과 설정과 이전과 변경과 처분의 제한과 소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잡아두고 가압류는 검전이고 가처분은 검전 이해의 권리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 이제 순위가 나오죠. 뭔 순위? 자, 순위와 관련돼서 권리의 순위. 같은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의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그러면 등기의 순서와 관련돼서 등기 기록 중 같은 줄 찾아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게 등기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 갖고는 순위 번호야. 순위 번호. 얼굴도 순위 번호가 돼. 표제부는 표시 번호가 돼요. 그러면 갖고하고 갖고가 같으니까 같은 구거든. 그래서 요 번호에 따라서 결정돼. 즉 순위 번호죠. 자, 얼굴은 순위 번호야. 같은 구. 만약에 갖고 얼굴에 다툼이 벌어지면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즉 접수 번호에 따라 주겠죠. 그래서 같은 구 순위 번호, 다른 구 접수 번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주등기, 부기등기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죠. 자, 1번 순위 번호 1번 1-1, 1-1에 -1이 있고 2-1이 있어요. 1, 2, 3, 4로 나가는 이거의 형식이 바로 주등기입니다.
그러면 다실로 가는 게 부기등기겠죠. 그러면 이거는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1번하고 2번이 싸우면 1번이 우선순위. 2-1하고 2-1하고 싸우면 1-1이 우선순위죠. 그러면 1번하고 1-1 싸우면 이게 우선순위겠죠. 이게 주등기고 이게 부기등기거나. 부기등기는 종된 등기가 되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주등기 상환에는 등기 순서에 따라주겠죠. 그러면 1-1하고 1-1에 다시 1이 싸우면 당연히 1-1이 되겠죠. 그래서 등기 순서와 관련돼서 그래서 우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3번에 등기 접수 시기, 등기 효력 발생 시기가 나와. 그래서 접수 시기, 그 다음에 저장된 때, 효력 발생 시기, 바로 접수한 때 기억을 해줘야 돼. 여기에 대해서 등기 완료 시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교합이라고 그랬죠. 교합한 때, 요 정도. 자, 관할 등기소. 관할 등기소에 대해서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우리 의미를 자, 등기의 종류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등기의 종류. 자, 등기의 종류와 관련돼서는 요 모든 게 등기부에서 우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등기를 배울 때 만약에 등기 이것밖에 들리지 않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혈액에 따른 물질로서 물권적 혈액이야. 그러면 물권적 혈액에 따른 물질로서 첫 번째 자, 물권적 혈액이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전국 등기.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뭐냐? 본등기라고 그래. 장차 물권적 혈액을 예비하는 게 예비 등기로서 이거는 가등기가 돼요. 가등기를 하는 것은 순위 보전적 혈액이 있죠. 그래서 항상 가등기 문제를 풀을 때는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보전, 가등기 된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혈액을 장차 발생. 그러면 혈액에 따른 물리로서 그럼 항상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의 관계 이걸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역시 가등기가 참 중요하죠. 가등기, 예비 등기 일종이라는 거야. 그러면 혈액에 따른 물리로서 이 한 세트를 우리가 마련해 줘야 돼요. 자, 등기의 종류와 관련돼서 그래서 5번에 등기의 효력, 그래서 전국 등기, 즉 본등기가 되고요. 예비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인 가등기가 있다라는 거야. 가등기. 자, 여기에 한 세트를 우리가 정리해 놨고요. 자,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 1, 2, 3, 4로 나가는 형식. 이게 바로 뭐예요? 원칙. 그래서 원칙. 그 다음에 주등기가 있죠. 원칙. 그럼 두 개 A적으로 뭐예요? A적으로 종된 등기, 부기 등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 1, 2, 3, 4로 나가는 게 형식 주등기가 되고 요 주등기를 뭐라고 그러냐? 대표적인 독립등기라고 그러고요. 여기 신등기라고 그래요. 그럼 신등기는 즉 주된 등기가 되겠죠. 그럼 부기 등기에 대해서는 종된 등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등기 상당히 뭐 가등기는 어렵죠. 가등기와 관련돼서 맥을 잡아야 되고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에서 그래서 원칙은 주등기, A는 부기등기, A의 부기등기가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형식과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6번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등기상 기능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7번에 기능. 자, 기능에 따른 분류는 역할이겠죠. 그래서 우리 표제부 등기를 무슨 등기다? 바로 사실의 등기라고 그러고 자, 각공을계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그래? 권리의 등기. 그래서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그래서 크게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자,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자, 우리가 봐봐요. 추정력 민법에서 배웠죠.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거기에다 추정력을 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미친다. 그러면 이런 실익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등기부의 역할에 따라서 표제부에 인정이 되지 않는 것, 각부에 인정이 되는 것, 월구에 인정이 되는 것. 그래서 기능에 따른 분류, 요걸 머릿속에 틀을 마련해야 앞으로 조문 정리하는 게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에 기능 동그라미 쳐놓고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그거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내용에 따른 분류입니다.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여기에 바로 표제부야. 표제부의 내용, 각구의 내용, 얼구의 내용. 그래서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기입등기가 나와요. 그러면 기입등기란 언제? 요건에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새롭다, 새롭다. 그럼 새로운 등기원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 주는 것. 그러면 대표적으로 기입등기는 보전, 설정, 이전 이런 단어죠.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면 보전이고 얼굴을 최초로 개설하면 설정이거든. 그러면
교입 등기라는 것은 세세 기입 등기가 되는 거야. 내용에 따른 분류 정리해 놓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변경 등기라는 게 있어요. 변경 등기란 일부에 대해서 후발적 사유야. 일부 후발적 사유. 변경. 자, 경정 등기라는 것은 일부 원시적 사유로서 그 옆에다 하나 요거는 좀 추가해놔요. 경정 등기는 동일성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잡아놔요. 그러면 개입 등기는 세세 개입 등기, 일후 변경 등기,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로서 동일성 원칙 경정 등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번에 무슨 등기가 나오죠? 말소. 자, 말소 등기는 항상 권리적 측면이라고 잡아요. 지금 자, 우리가 첫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금 말소와 멸시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지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야. 권리적 측면으로서 이거는 전부 불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불일치할 때 하는 등기가 뭐냐? 말소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그러면 갑부는 권리, 얼구는 권리죠. 그래서 권리가 많죠. 그래서 말소 등기도 그래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멸실 등기를 봐봐요. 멸실 등기는 요거는 사실적 측면이야. 사실적 측면. 사실적 측면. 자, 사실이라는 것은 A가 집에 있다. 전부 불탔다. 멸실 등기가 돼. 불탄 거는 사실이죠. 그럼 멸실 등기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전부 멸실, 전멸해야 되겠죠. 전멸, 전부 멸실, 그때는 멸실 등기. 사실적 측면이니까 사실, 그러면 표제부가 떠올라야 되겠죠. 그럼 멸실 등기는 원칙이 1개월의 등기를 감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게 있네요. 말소 회복 등기는 생각을 해봅시다.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 없죠. 봐봐요. 우리가 A4 용지가 여기에서 김홍길동이라고 써서 말소했어. 또 말소해봐요. 없죠. 그러니까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는 불가능해. 그러면 무슨 등기하죠? 말소 회복 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말소 회복 등기는 그러면 권리적 측면이 되는 거네. 권리적 측면.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는 워낙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되고, 말소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회복과 관련돼서 말소 회복이 되려면 앞에 말소 대상이 있어야죠. 그래서 전부, 그 다음에 일부, 그 다음에 부적법 말소라는 거. 이때 부적법 말소는 언제나 부적법 말소해야 돼. 그래서 언제나 부적법 말소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내용에 따라 물려서 기입,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 회복 등기. 요거는 내용에 따른 분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개 더 하면 우리가 객체, 대상에 따른 분류가 있죠. 대상에 따른 분류는 객체라고 그래요. 객체. 그러면 항상 우리 등기법은 객체에 따른 분류로서 토지하고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 이걸 기억해둬야 돼. 자, 그러면 객체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걸 잡아두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 그러면 또 하나 기억해 둘 거는 개시에 따른 분류. 개시는 당사자 개시했어요. 그래서 당사자 신청. 이렇게 해서 당사자 신청. 여기에 대해서 관공서, 그러면 촉탁 등기가 되는 거네. 촉탁 등기. 자, 등기관 그러면 요거는 직권 등기가 돼요. 법원에 명령 등기가 돼요. 법원은 명령 등기가 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요거는 원칙이야. 원칙이에요. 요 두 개는 A적 측면이야. A외. A라는 것은 법률 규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명령 등기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의 신청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이의 신청이 빠지면 이쪽 법원은 관공서로 빠져. 요걸 한번 기억해 두고 요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는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등기 분류들을 따져놓으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적어도 30-40%는 우리가 맞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은 4문제 중에서 최소 2문제 이상은 맞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조문을 정리할 때 그래서 직권 등기들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말소 회복 등기, 그 다음에 말소 등기,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방법과 형식, 주 등기와 부기 등기, 요령은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 이렇게 나눠 놓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9번. 자, 부동산 등기 유효 요건이 나와.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실체적 측면과 형식적 유효 요건과 그다음에 실체적 유효 요건. 요거 등기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유효해야 하며 즉 그 절차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져하며 형식적 유효 요건 방사적인 물건 행위가 합치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등기 유효권과 관련돼서는 형식적 유효권과 실체적 유효권의 합치, 그래야 등기를 유효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합치를 가져오지 않으면 그게 각하 사유가 되겠죠. 각하란 거부 처분이 돼서 자 1호는 간헐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그러면 1호와 2호에 대해서는 절대 무효로서 반드시 우리가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 유효권과 관련돼서 요걸 한번 잡아두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중복 등기 문제가 나와 있고 그러면 실체적 유효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실체적 유효권과 관련돼서 그거는 별표 하나 넣고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 실체적 유효권을 완화 판례들이 인정해 주는 게 있어.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 무효 등기 유용,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언익행위 요거 모두 생략 등기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 자, 실체적 요건과 관련돼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등기부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했죠. 등기부는 크게 토지와 건물로 나눠지죠. 이원화되어 있다.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역시 영구 버전이야. 영구 버전 정보와 관련돼서는 우리 등기부, 폐쇄 등기부, 공동담보 목록, 그 다음에 폐쇄 등기 기록했죠. 그 다음에 공동임명부 이런 것들, 신탁업무 이런 것들은 영구 버전 정보라는 거. 매매 목록도 영구 버전 정보입니다. 근데 공동담보 목록과 관련돼서는 부동산이 5개 이상 이런 것들 한번 정해놓고 매매 목록과 관련돼서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작성해 준 게 매매 목록이죠. 그러면 우리 등기부는 결론적으로 영구 버전 정보라는 거. 자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게 바로 등기부예요. 등기부에 대해서 표제부 갖고 얼굴 이렇게 구성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등기부의 편성은 무슨 편성주의다. 즉 물적 편성주의. 부동산 중심으로 등기부가 편제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물적 편성주의에서 조심할 거는 다만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 동그라미.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이게 즉 물적 편성주의가 되겠죠. 물적 편성주의에서 대표적으로 집합 건물은 네 부분이라는 거야. 한 동 전체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와 가구 얼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의 등기부의 열람과 증명 그거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기 절차와 관련돼서 그러면 등기 절차와 관련돼서 총칙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해 둬야 돼. 일단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기법 총칙에 대해서는 등기밖에 안 들려요. 그러면 우리 등기 절차와 관련돼서는 신청 이것밖에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등기 절차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절차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세트 구비를 우리가 한번 해놓고 가셔야 돼요. 거기 이제 우측에 여백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한 세트가 뭐냐? 자, 이렇게 정리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출발은 게시죠. 게시도 일정의 절차니까 조금 전에 했던 당사자 신청이야. 당사자 신청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공서, 그 다음에 촉탁 등기가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등기관이 게시해주면 뭐예요? 이게 직권 등기가 돼. 직권. 그 다음에 법원에 대해서 법원은 무슨 등기가 되죠? 명령 등기가 돼. 자, 법원은 명령 등기가 된다. 명령 등기에 대해서는 여기 이의신청으로 잘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의신청. 자, 그러면 요 두 개가 원칙, 요 두 개가 예라는 거. 근데 원칙과 예를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원칙과 예. 예라는 것은 이거는 대표적인 법률 규정이라는 거야. 법률 규정. 여기에 대해서 관공서 촉탁 등기는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한다라는 걸 잡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게시 요 한 세트가 딱 구비되어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세트가 구비될 거는 또 하나 여기에 계셔야 돼요.
제3자 그러면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등기 강제. 자, 원칙은 임의 신청, 즉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당사자 신청.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등기 원칙과 관련돼서 또 하나 기억해 둘 거는 요거는 A적으로 등기 강제가 있어요. 등기 강제.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저 등기부에서 저 보시죠. 표제부 1개월, 각부 60일, 얼굴은 3년이라는 거 기억해둬야죠. 여기 한 세트예요. 자, 제3자와 관련돼서 한 세트가 되겠죠. 제3자와 관련돼서는 원칙. 자, 당사자 신청이 돼. 당사자 신청. 여기에 대해서 A적 정면이 있죠. A적 정면은 제3자에 의한 신청이 있어요. 제3자에 의한 신청. 자, 제3자에 의한 신청은 이런 것들이겠네. 대신해준다, 대신청. 대신해준다. 채권자 대신청이 나올 거고요. 대신청. 두 번째 여기에서 대리인 신청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포괄승계인 등기가 있어. 포괄승계인 등기. 즉 상속인 등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세트를 구분을 해줘야 돼. 제3자와 관련돼서. 자,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구비해 둘 거는 바로 당사자 신청의 종류예요. 당사자 신청의 종류. 당사자 신청의 종류에 대해서는 원칙은 둘이 가. 그러면 둘이 가면 공동 신청이 돼. 공동 신청. 자, A적으로 단독 신청이 돼. A적으로 단독 신청. 자,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잡아둘 거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등기 신청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등기 신청 방법. 그러면 등기 신청 방법과 관련돼서는 방문 신청이 있어. 방문 신청이 있고 전자 신청이 있어요. 전자 신청.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에 대해서 나란히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자 신청 적격자 우리가 정리해 놔야 되고요. 원의적인 측면에서 단독 신청이 출제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제3자에 의한 신청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 정돈을 해줘야 되고요. 자, 등기 강제 했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등기하는 직권 등기 A적 측면으로서 그러면 자, 등기 절차와 관련돼서 어떤 부분이 잘 나올지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요 등기 절차와 관련돼서 머릿속에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자, 신청주의와 관련돼서 쭉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신청인과 관련돼서 공동 신청의 원칙, 특히 이번에 단독 신청의 경우 그거 한번 꼭 잡아 두셔야 되고요. 등기 신청 방법이 이원화되어 있다. 전자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다라는 거. 그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자 신청과 관련돼서 꼭 한번 정리해 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 하나의 건세는 하나의 신청주의야. 그걸 일건 일신청주의라고 그러죠. A적으로 싸잡아 한다. 그게 일괄 신청이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신청 방법, 그래서 신청의 각하 관련돼서는 거부 처분이라고 그러죠. 특히 거부 처분에 대해서 뭐 다 외우시면 좋겠지만 특히 1호와 2호, 그래서 한 세트. 3호부터 저기 11호까지 3세트를 묶어서 1호와 2호는 절대적 무효, 3호부터 11호까지는 상대적 무효가 돼요. 그러면 사건이 등기소의 관할이 아닐 것, 그 다음에 자, 관할 위반이 아닐 것, 그 다음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요 1호와 2호는 절대 무효야. 절대 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고 언제나 뭐의 대상이 된다. 이 신청의 대상이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신청의 각하와 관련돼서는 한번 정리정돈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표시에 관한 등기 우리가 나오죠. 표시라는 것은 표제부라는 거야. 표제부. 권리관계의 다툼이 없어요. 그러면 표시에 관한 등기는 부동산의 신상으로서 감을 그렇게 잡아요. 단독 신청도 할 수 있어. 이해관계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직권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대의 신청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표시에 관한 등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야 되고 우리가 표시에 관한 등기는 크게 토지의 표시와 건물 표시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우리가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시에 관한 등기. 자, 표시에 관한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갖고 알고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어. 권리에 관한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이거죠. 갖고 얼고요. 갖고는 며칠이죠? 60일. 얼고는 자 3년이죠. 갖고 얼고는 3년. 어디에서
명의 신탁에 대해서 3년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다라는 거. 자,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등록번호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 부동산 등기법의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에 대해서 특히 1번. 우리 아무래도 이제 우리 간평의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국가 지자체 국제기관 외국정부 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해 두시고 자, 법인 주민등록번호 없는 재국민, 재대, 대법원 소재지.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외국인은 애출, 그래서 출입국. 그래서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와 관련돼서 그 정도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부기 등기로 하는 경우 당연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주등기와 부기 등기의 관계. 원칙은 주, 예외적으로는 부기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럼 부기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유권으로 파생이 됐다. 그때는 주등기야. 그럼 소유권 이해 권리로 파생되면 부기 등기가 돼요. 그러면 이전을 번거로 해서 소유권이 붙으면 그때는 주등기가 돼요. 이전 앞에 소유권 이해 권리가 붙었다. 그때는 부기 등기가 돼. 그래서 주등기, 부기 등기의 관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4번에 이제 한매 특약 등기를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놨어요. 한매라는 것은 채권으로서 팔았다 되돌려서 하는 것. 그래서 한매 특약 등기를 꼭 정리할 때는 우리가 머릿속에 대해서 A가 B한테 팔았다가 되돌려서 하는 것. 이렇게 꼭 요 그림을 생각해야 돼. 요거는 소유권 이전이고 요거는 한매 특약. 한매 특약은 그러면 자, 뭐냐면 하살이 두 개죠. 그래서 동시 신청이야. 하살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따로따로 신청서를 작성해 별개. 그래서 별개의 신청서로 작성하게 되고요. 일괄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신청서가 따로따로니까 이 사람은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이 되죠. A가 B한테 팔았다 되돌려서 하는 것. 이게 한매 특약 등기라는 거. 우리가 그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5번에 직권에 한 등기의 말소. 그래서 직권, 여기에 나와 있죠. 직권에 한 말소. 직권에 한 말소는 누가 하는 거죠? 등기관이죠. 그래서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뭘로 잘라라? 이 신청으로 잘라라. 이렇게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6번에 대지 사용권의 취득.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해놨고요. 9번 건물의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 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집합 건물과 관련된 문제죠. 우리 집합 건물은 늘 한동 전체 표제부. 자, 상단은 건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하단은 전체 땅,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돼. 우리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가 돼. 대지권 표시에는 비율과 종류가 기록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고 얼고 전체적으로 뭐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잡아서. 자, 제2건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에 관한 등기.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서 뭐니 해도 바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죠. 소유권 보전 등기는 보전은 각구를 최초로 개설한 등기야. 그래서 보전 등기에 대해서 별표 하나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반드시 정리해 줘야 돼. 자, 3번의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특히 일부는 뭐예요? 일부죠. 소유권은 권리죠. 권리의 일부, 즉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즉 지분 이전 등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소유권 일부 이전 등 1번에 대해서 뭐를 잡아둬요? 자, 그래서 지분 이전 등기라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개시 등기 강제 당사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다시 한번 정리정돈이 필요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번 정리해 놓고 들어가자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일부 앞에 부동산이 붙어요. 전부 앞에 부동산, 일부 앞에 권리. 이게 바로 지분이 되는 거네. 지분, 권리의 전부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용의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용의권능들.
자, 그러면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 처분 권능. 자, 처분 권능.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 보존, 소유권 보존.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될 건가? 이것도 한번 꼼꼼하게 정리해두면 검상첨화가 되겠습니다. 자, 영위권능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구분지상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에 얘는 설정이 가능하죠. 부동산 전부에도 우리 등기가 가능하고요. 권리 일부 사용소유권능에 대해서는 지분에 대해서는 안 돼. 권리 전부에 대해서는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정리해 놔야 돼요. 자, 처분 권능. 소유권은 처분 권능이 있죠. 건저당이라든지 저당권이라든지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것들이에요.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없고 나머지는 다 된다라는 거예요. 자, 소유권 보전. 그럼 보전이라는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죠. 일부만 개설할 수는 없죠. 전부에 대해서는 개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권리와 관련돼서 정리해 둘 때 따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소위 권리의 일부, 즉 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영위권에 관한 등기가 있죠. 영위권은 이제 우리가 손가락이 5개예요.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구분지상권 얘네들이야. 그러면 지상권에 대해서 이제 필요적 기록사항들 얘네들은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이 뭔지가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기록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상권의 지도는 임의적이죠. 그러면 지상권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뭐냐? 범위와 목적이 바로 필요적 기록사항이죠. 나머지는 전부 임의적 기록사항이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록사항에 대해서 우리 등기부에 뭐가 기록되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정리해 놔봐야죠. 크게 개괄적으로. 그러면 기록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적 기록사항이 있고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 자, 필요적 기록사항은 뭐냐? 이거는 기록할 수 있다. 임의적 기록사항은 이거는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적 기록사항은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돈과 관련돼서 이 돈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소송의 씨앗이기 때문에 이 돈과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 필요적 기록사항이 지상권 지료는 임의적이고요. 이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는 이 기간이에요. 기간 언제나예요. 언제나 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그러면 당사자가 특약을 맡기고 약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특약과 약정과 합의는 이거는 임의적 기록사항이 돼. 그래서 특히 임의적 기록사항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강론 파트에서 이런 것들 임의적 기록사항이 뭔지 필요적 기록사항이 뭔지 그럼 필요적 기록사항은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적 기록사항은 기록할 수 있다. 자, 지상권에 대해서는 이제 목적과 범위가 필요적 기록사항이고요. 자, 지역권에 대해서는 이제 승역지. 지역권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지역권에 있어서 목적과 범위, 특히 여역지 표시가 필요적 기록사항이 됩니다. 자, 전세권은 전세권과 범위 대표적이고 임차권은 대표적인 차임이 필요적 기록사항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담보권에 관한 등기. 담보권에 관한 등기 대표적으로 이제 저당권, 그다음에 공동저당, 그다음에 담보권에 관한 등기. 그 옆에는 이제 5개를 한번 써봐요. 담보권 그러면 우리가 통상 5개를 우리가 대두돼요. 자, 저당권이 있고요. 자, 두 번째 건저당이 있고요. 건저당권이. 그다음에 세 번째 권리질권이 있고요. 권리질권.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공동저당이 있고 공동저당. 그래서 이제 5번째 채권 담보권에 관한 거. 채권 담보권. 이 채권 담보권과 관련돼서 우리 동산 채권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가 또 언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등기법에서 특히 담보권에 관한 등기 그러면 저당권, 건저당, 권리질권, 공동저당, 채권, 담보권 5개 정도는 한번 숙지해 줘야 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공동저당과 관련돼서 공동담보 목록 5개 이상이에요. 근데 여기 특히 조심할 거는 공동담보 목록과 관련돼서는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등기 신청인이 아니라는 거 그거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탁 등기가 나와 있죠. 그러면 신탁 등기는 그 옆에다 이렇게 그림 그려놔요. 우리가 항상 A가 B한테, A가 B한테 이렇게 이제 확보를 해놓으라고. 그러면 A가 B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서 가사 하사를 더 써줘야 신탁 등기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탁자가 되고 이 사람은 수탁자가 돼. 수탁자. 자, 그러면 우리가 하살 방향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하살 방향이 같네요. 그래서 대내적 관계,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된다? 수탁자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한번 확보함으로써 한번 여기 봐봐요. 소유권 이전과 신탁 등기, 하살이 2개 동시 신청이 되고요. 그러면 하살 방향이 같으니까 일괄 신청이 가능하겠죠. 신청은 동일하게 작성한다라는 거. 그러면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 요 이탁자, 수탁자의 관계에서 하살을 2개 정해놓고 우리 법적 성질은 주된 계약이라고 써요. 주된 계약. 대가성이 없고요. 자, 수인의 신탁 재산은 자, 합유라는 거. 그 세 가지를 토대로 해서 그 측면에서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휴권 가등기.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항상 가등기는 본등기를 실행하기 위해서 나오죠. 그래서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버전. 항상 가등기 기둥을 세워요. 가등기는 계약이야, 예약이에요.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버전. 가등기 된 뒤부터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이걸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가등기 등기소로 갑니다. 그러면 원칙 공동 신청이고 A가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가등기에 관련돼서 이제 가처분 등기네. 가처분 등기와 관련돼서 가처분에 관한 등기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놓고 자기가 읽어 나가셔야 돼요. 자, 가처분 가압류는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놓고 들어가요. 가압류 가처분. 일단 처분 제한 등기가 되죠. 자, 처분 제한 등기. 자,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자, 특약으로도 정할 수 없고, 자, 약정, 합의도 할 수 없어요. 약정도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이 처분 제한 등기는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돼. 그래서 가압류, 얼핏 여기죠. 가압류는 검전 피보전 권리가. 가처분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검전 이해 권리.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검전 이해 권리.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부동산이겠죠. 자, 가처분 등기가 이제 우리 등기법에 2014년에 튀어들어왔어요. 그럼 가처분 등기가 튀어나오니까 집안 싸움이 벌어졌죠. 그래서 가처분 등기가 예고 등기를 이겨버렸어. 그래서 예고 등기가 폐지됐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가압류는 검전, 가처분은 검전 이해 권리. 얘네들은 그러면 법원으로 가요. 법원, 관공서죠. 그래서 대표적인 촉탁 등기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정돈하고요. 자, 소유권의 가점을 걸어서 그러면 가구야. 소유권 이해 권리를 걸었다. 얼구가 돼. 그럼 소유권의 가처분을 걸었다. 그럼 방식에 따른 분류로서 주등기고 전세권의 가처분 등기를 걸어서 부기 등기가 돼.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 이 부분이 되죠. 부동산 일부의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은 안 돼요. 그러면 부동산 일부 X고 일부 X. 자, 공유지분은 등기가 되죠. 그래서 공유지분의 가압류 가처분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합유 지분은 등기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합유 지분은 등기 능력이 없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분에 관한 등기 이렇게 한번 정리정돈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제8강과 관련돼서 관공서 촉탁 등기가 있어. 자, 촉탁 등기와 관련돼서 특히 우리가 이제 간평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수용 등기 요 3번이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근데 관공서 촉탁 등기의 주체는 뭐냐? 촉탁 등기의 주체는 이렇게 한번 적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촉탁 등기의 주체는 국가다. 국가. 자, 국가 관공서가 되는 거예요. 관공서. 자, 관공서를 원칙으로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각종의 공사들도 자산관리공사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또 두 번째는 저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돼.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된다. 우리 등기와 관련돼서 모든 소리는 진정성에서 시작해서 진정성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석주의가 면제가 돼. 그래서 전자촉탁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면 촉탁 등기와 관련돼서는 강공사, 원칙, 공사, 예외, 예외적으로 인정한 각종의 공사죠. 자산관리공사도 촉탁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걸 잡아놓고 등기의 진정성 확보, 전자촉탁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촉탁 등기는 문제를 읽어나갈 때 항상 촉탁 등기의 주체는 뭐다? 강공서가 된다는 거. 그러면 체납처분에 대한 압류 등기는 세무서죠. 세무서니까 주체가 강공서죠. 그래서 촉탁 등기가 된.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이죠. 선생님, 이의 신청이 붙어야 그거는 명령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아직 이의 신청이 붙지 않았죠. 그때는 뭐예요? 무슨 등기해야 한다? 자, 촉탁 등기에 의하죠.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은 촉탁 등기가 된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이의 신청과 관련돼서 이의 신청은 이제 오는 우리가 이제 소송 사건이 아니라 대표적인 비송 사건이죠. 그래서 비송 사건 절차법에 이런 이의 신청이 자세히 적혀져 있지만, 그러면 이의 신청과 관련돼서는 6개를 우리가 딱 잡아놓고 자 이렇게 잡아놔야 되겠죠. 자, 이의 신청은 사태질이야. 그러면 이의 신청의 주체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직접 이해관계인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이해관계인 이렇게 적어놔요. 직접 이해관계인. 자, 두 번째는 객체야. 객체. 그러면 이의 신청과 객체는 이의 신청은 왜 합니까? 자, 소송의 전 단계로 우리가 해주게 되죠. 객체는 그러면 옳고 그런 거. 그래서 당, 부당. 옳고 그런 거.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옳고 그런 거에만 우리가 이의 신청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당, 부당이죠. 이거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연결이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에 대해서 우리 제기 기간이야. 제기 기간은 제한이 없어요. 이의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한이 없다. 이렇게 이제 제한이 없다. 자, 여기에 대해서 네 번째예요. 자, 이의 신청의 기준이 나오겠죠. 이의 신청은 어떤 때 기준을 잡아야 되느냐. 처분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처분시 기준이라는 거예요. 저 처분시를 기준하는데 그러면 처분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들, 그래서 신증거, 그 다음에 신사실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기준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입니다. 자, 이의 신청의 효력. 이의 신청의 효력과 관련돼서 이의 신청은 정단계로서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집행, 부정지의 원칙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의 신청을 제기한다 해서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효력이 나타나. 이걸 뭐라 그래? 집행, 부정지의 원칙이야. 자, 여섯 번째와 관련돼서는 이의 신청서하고 이의 신청하고 이의 신청서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의 신청은 어디에다 하느냐? 이거는 관할지방법원에다 하게 된다고. 관할지방법원. 이의 신청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당해 등기소에 해요. 그래서 당해 등기소. 그러면 당해 등기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다섯. 그래서 등기소를 격려하라는 거야. 그러면 최소한 이의 신청과 관련돼서 이걸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체, 직접 이해관계, 객체, 당부당. 제2가는 제한이 없고 기준은 처분시 기준. 신청거 신사실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효력은 집행 부정제 원칙. 이의 신청은 관할지방법원. 이의 신청서는 당해 등기소. 자, 등기법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앞으로 등기법 조문을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 특히 이 제4장 2와 관련돼서 이 부분에 정리해 놨으니까 따로 제4장과 관련돼서 그 옆에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 시간에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네 문제가 나와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 우리가 네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 네 문제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틀들 우리가 용어라든지 이 틀을 형식을 어떻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고 조문을 정리하느냐. 이게 바로 감정평가, 관계법규를 공부하는 공부의 어떠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